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보건당국이 5월쯤이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가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모욕적이지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난방비 부담 급증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부담을 줄일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고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무임수송 손실보존과 관련해 생각을 바꿔 도와주면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2년여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 자율에 따라 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 해제는 오는 5월쯤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5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사무실은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완전 해제는 오는 5월쯤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자료가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안전성을 더 확인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A1.1에 감염된 10명 가운데 1명은 감염 8일차에 BA5는 10명 가운데 4명이 5일차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격리기간 해제나 단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별도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뤄지도록 바뀌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올해 10월에서 11월쯤 가능하고 그 변화가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는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정기석 단장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의 40%와 전 국민의 60%는 코로나19 면역이 충분하지 않아 언제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34.8%에 그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동참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색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써야 하는 구간과 쓰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표정 윤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지하철역입니다. 이곳 지하철역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철을 탈 때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부 승객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타기 직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한 상태입니다. 어색하고 귀찮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다 쓰고 있기도 하고 지하철 바로 타야 돼서 벗는 게 귀찮아서 일단 쓰고 있어요.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겨워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절반가량의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노래교실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힘들어요. 몇 배가 힘들어요. 마스크를 하고 노래교실 가서 노래하고 어디 가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해제되면 좋겠어요. 감기도 예방되고 사실 요새 이게 이제 한 2년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네 밭에 나가면 허전해서 안 찍고는 허전해서 좀 그래요. 대형마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안경에 김이 차가지고 막 물건 보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막 안경에 김도 안 차고 막 돌아다니면서 편하고 숨쉬기도 편하고. 그래도 불안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쓰고요. 뭐 나이도 70이나 되고 아직은 코로나가 나오고 있고 감기도 무섭고 그래서 쓰거든요. 어디서 쓰지 않아도 되고 어디선 반드시 써야 하는지 기준 자체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대형마트에선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 약국은 써야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헷갈릴 때 있겠죠. 몰라요. 그냥 이거 써야 되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쓰는 게 편한 상황. 그만큼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3년은 우리에겐 너무도 길고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화장터에 시신이 너무 많아 부근 공터에서 임시로 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가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화장터의 긴 대기줄과 시신 방치 등은 코로나19 감염이 폭발한 중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해제 기대가 컸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된 건 중국의 이런 상황 탓이 큽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벌인 뒤 순식간에 퍼진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사망률이나 입원율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상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역시 확산하는 점 등도 비상사태 해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비상사태는 세계 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입니다.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석 달 뒤에 열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유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란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부패 정치인의 궤변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 출석 이틀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사 상황까지 설명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가 아닌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행위라면서도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결연히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면서 의원 동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꼭 홀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맞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규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며 또한 또 주말에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도 검사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걸 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읍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당이 이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국회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표로 2차 소환 조사는 성사됐지만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연루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에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뜻은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애초 수사팀은 이번 주 중 하루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시한 일정에는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역시 주말 조사는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 때 199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지만 이 대표가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해 새로 분석할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술서 내용과 대장동 일당의 기존 진술을 비교해 모순되는 지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관 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비리 연루에 선을 그은 이 대표를 겨냥해 공당 대표가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김용 씨에 관한 내용도 진술서엔 없다며 추가 조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라고 해서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상세히 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차 조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검찰은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도 다시 꺼내들면서 역공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겁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술이 작전 종목이란 근거가 전혀 없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환영 운운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도 인격 살인 같은 거짓 폭로라며 김 의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며 고발당한 것을 계기로 주가 조작 의혹에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때에만 혐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탄압하는 거다. 민주당도 김 여사 주가 조작 TF를 띄우기로 하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동안 검토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역공태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도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또다시 맞붙으면서 전국 대치 전선은 갈수록 넓어지는 형국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1,000억 원 등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서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칼바람 한파 속에도 보일러를 켜기 부담스러운 나날. 뽁뽁이에 수면 양말, 전기장판으로 중무장하고도 다음 달 청구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수 비용이니까요. 네.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는 차관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를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 등 모두 1,800억 원의 긴급 예산 투입이 일사천리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통상 이튿날 오전에 하던 결제를 채 5시간도 되지 않아 처리한 건데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대 160만 가구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불거집니다. 이런 지적 속에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거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아낀 가구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환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한파만큼 매서운 난방비 민심 속에 여야는 서로가 책임이 있다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의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정책과 홍보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2월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릅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오르고 4월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꾸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요금 미터기가 더 많이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입니다. 이어 이르면 4월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계속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8년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300~400원이 거론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습니다. 전작년에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액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작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올해 시정 방향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합니다. 특히 한강에 국내 여객선이 다니는 서울항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뒤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서 경찰이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내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일이 알려진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새들어 살던 60대 남성 A씨.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1, 2년 됐을 거라고. 육탑 산지 1년인가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업무 배제됐습니다. 회계하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뒤 추위에 떨다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경찰이 쫓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지 김다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모텔방을 잡으라고 한 혐의로 재작년 기소된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농협 조합장들의 사내 성폭력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을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에서 찾는 목소리가 큽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성토합니다.
이제 눈치껏 이제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완전 먹여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승진이 안 된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려도 막상 조합장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 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합장이 버젓이 출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직무정지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농협 측이 헌재 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합니다.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르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중앙회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일 양측은 서울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실시했지만 인식차를 확인하고 결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가했으며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과 논의가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인식차는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일본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도 물러서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서 1년여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과 핵무력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시점인데 두 장관은 오늘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SCM 참석 이후 1년여 만의 방한입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인데 북한의 도발은 1년여 전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서 남한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전술핵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이러한 핵탄두의 실험이 실시된다면 북한의 전술핵 능력은 곧바로 실전 대비 태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변화된 정세에 맞게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다시 짤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해구산과 같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우리나라를 찾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만나는 등 우방과도 대북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김정일 생일이 겹치는 다음 달이 주목됩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 준비 장면이 포착되면서 침묵을 깰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종현 학술원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며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경찰단지관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과 건물 곳곳이 뻥 뚫렸고 잔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괴한이 신도들과 있다가 자살 폭탄 조끼를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자폭 공격 당시 사원에는 수백 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대부분 경찰이었습니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छिवे थे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र। AP통신은 테러 후 파키스탄 텔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원 지역이 경찰청이 있는 등 치안이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자폭범이 침투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텔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 중단 후 11월 말과 지난달 자살 폭탄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일상 회복은 올 가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5월쯤이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쯤엔 코로나19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거라며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자료가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동절기 2023년 아마도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그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는 현재 심각 단계가 다음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가 되고 경계가 주의 단계가 되고 했을 때에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겠고요. 3년 만에 마스크가 사라진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얘기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학원가는 2주간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학교와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첫날, 착용 의무는 통학 버스에만 남아있지만 버스에서 내려도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걸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옮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쓰고 가도록 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스크를 벗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지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와 교사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보낸 지난 2년여. 마스크는 이제 없으면 부끄러운 옷이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 보이는 게 싫어요? 그냥 부끄러우니까요. 한여름에만 엄청 덥고 땀 나면 그땐 벗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벗어보면 어떨까?
막상 벗으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움직여라 한번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움직여라! 친구들 웃는 얼굴도, 선생님 입모양도 잘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마스크 벗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집단 감염으로 휴업과 폐업이 속출했던 학원가는 좀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형 학원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하고 공지문도 붙였습니다. 또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한두 주간 정도는 좀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는지를 좀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스크를 쓸 때 혼란하고 불편했듯 긴 시간 함께한 마스크와 작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의의 권고 의견을 수용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말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WHO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위험 변수 추이를 더 보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중국은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농촌 감염 확산은 없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직접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취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병원과 장례식장 앞에 섰던 긴 줄은 공항과 기차역, 관광지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인구 대이동에 농촌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역당국은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런 일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春节期间农村地区的疫情总体平稳，没有出现疫情上升的情况。 지난해 12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발병 통계를 내놓으며 감염 상황이 막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열 진료소를 찾은 환자 수는 이미 지난달 23일 정점을 찍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월 초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仍旧呢是以这个 BA.5.2 和这个 BF7 为主，没有发现新的变异株输入。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보더라도 감염에서 중증 악화까지 2주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춘제 기간 농촌 지역에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단정짓긴 이른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병원 밖의 상황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그 이틀 만에 일본에만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延长暂停签发中国公民赴韩国的签证措施感到遗憾。我们希望韩方尽快取消不合理的做法。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온전히 우리나라만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걸릴 만큼 다 걸렸다는 발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나머지 서울 모범 대형 택시 기본 요금도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협조할 경우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와 만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을 약자로 보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또 TBS를 떠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장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이 관계 개선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국장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民間局長とどういう協議行われるんですか。誠意のある党に関してもお話しされるんですか。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인데 협의는 예정 시간을 1시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여전했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내놓으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에 뜻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도 물러서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 해법을 폐기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비방전과 수싸움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이 조직력을 앞세워 새몰이에 나서자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로 맞불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말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으로 조직력을 과시한 김기현 의원은 전통적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을 찾아 풀뿌리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친윤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대통령실과의 안정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티격태격 안 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소리 하면서 당내 분란 일으키는 것 없이 잘 서로 간에 의견 맞추어서 우리 여당 주류 의원과 상당수 당협위원장 등 당내 조직력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애둘러 보여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역 의원 가운데 안 의원을 지지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이후 합당을 통해 당에 들어온 안 의원보다 자신의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걸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보수당은 품격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당의 오랜 전통과 지켜왔던 그런 예의 범죄를 우리 스스로. 이에 맞선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와 중도 확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함께 당권 도전에 나선 경쟁자 윤상현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 직접 모습을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당대표 뽑는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수도권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가.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을 치를 경우 연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내편 공천의 근원지는 영남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공천 파동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영남입니다. 영남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요. 멀쩡하게 잘하는 의원 잘라내버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 연대를 통해 조직력의 열세를 만회한 뒤 중도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이처럼 양강 후보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일과 3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개파 간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의 일원인 만큼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최측근들을 해서 그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긴급 사무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팀 중에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이 돈을 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 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의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등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컷오프 규모를 확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당대회 컷오프 규모는 보통 4명에서 5명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3명에서 4명, 최고위원은 8명에서 10명 사이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오는 10일 컷오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로 모인 논의체 민주당의 길이 오늘 첫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비명계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은 오늘 오후 4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당 상황과 지지율 전략 등을 논의하는데요.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로타구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첫 발을 뗐습니다.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교사 통합 방안이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들. 2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 시기도 점점 빨라져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통합 모델의 시안은 올해 말 발표하기로 하고 단계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두 기관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교육비 등 지원을 늘려 학부모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도 차례대로 추진됩니다.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제, 명칭, 위상, 제3의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30년간 흐지부지됐던 유보 통합이 첫 발을 뗐지만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등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0세부터 2세 영유아와 3세부터 5세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육교사랑 유치원교사 양성 체제와 양성 과정이 많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하더라도 이원화 체제를 유지를 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약 6천억 원 등 2026년부터 해마다 2조 1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며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확보 방식도 숙제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洋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열대폭풍 찬네소가 덮쳐 최소 3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폭풍으로 최고 시속 170km의 돌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많은 가옥이 부서지고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는 등 9만 명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버니주 남쪽의 마로보이구는 폭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로 많은 곳에 아직도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3.4도, 대전은 영하 5.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영하 5.3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